안녕하세요. 네, 아나운서 노문석입니다. 자, 오늘 Q&A 짤강. 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네 번째 그러면 질문이 먼저 한번 볼까요? 자, 네 번째 질문은 상공별공 진상. 상남민 뭐죠? 자, 이게 질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요 단어만 가지고 이 전체적인 질문이 뭔지는 아시겠어요? 맞아요. 대동법이지, 대동법. 자, 그래서 대동법 관련된 질문인데 원래 카페에 올라왔던 질문은 이거였어요. 자, 대동법의 폐단에서 자, 진상, 별공, 상남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폐해가 있었다는데 얘네들이 무슨 얘기냐? 자, 그걸 좀 말씀해달라. 뭐 이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지금부터 자, 대동법 관련된 그 폐해로 언급되는 요 단어들이 뭐냐? 그래서 단어의 개념 설명만 제가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일단 저희 이제 필기노트입니다. 그래서 필기노트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필기노트 한번 보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여기 제가 띄워놨으니까 뭐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동법 얘기로 먼저 들어가서 요즘에 각종 한국사 시험에서 그 경제 파트가 사실은 요즘에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죠. 근데 그래도 그나마 경제 파트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조세제도. 그리고 조세제도의 출제율 1위는 무조건 대동법이에요. 그래서 다른 경제 파트들에 비해서 여러분 대동법 정도는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동법의 자 운영 그리고 뭐 운영의 과정이라든가 뭐 특징 뭐 이런 것들까지는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 강의가 수업이 되게 길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질문에 맞춰서 거기 포인트에 맞춰서 용어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동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납이잖아요. 공납. 그러면 이제 공납이 뭐니? 그 단어만 좀 해보면 공납은 지역별로 그러니까 그 특산물을 현물의 형태로 내는 거죠. 그걸 공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공물을 내는 걸 공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제주도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대구에서는 특산물이 사과잖아. 그러면 사과를 현물 그러니까 그 실제 사과 형태로 주머니에 올리는 거지. 예를 들어 전주면 뭐예요? 설마 비빔밥이라고 하진 않겠지. 지금 한국사 시간인데. 그래서 만약에 그럼 이 밥이랑 나물이랑 비벼서 올려 따로따로 올려 말도 안 돼. 그래서 어쨌건 전주는 부채야. 그럼 예를 들어 부채가 올라와요. 그렇게 되죠.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 그러면 고양시는요? 경기도 고양시는 특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안 내. 이런 말이 돼요? 그럼 무슨 대구 사람들, 전주 사람들은 무슨 죄졌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럼 고양시는 뭘 내느냐? 뭘 내냐면, 정부가 필요한 물품 중에 아직 지역 할당받지 않은 물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야, 니네들은 가오당 명태 20마리 내라. 그러면 그냥 명태를 내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 그 공물을 원래 공납이라고 하는 건 제가 다시 한번 여기 적어 볼게요. 자, 공물을 기본적으로는 원래 가오 단위 그러니까 집집마다 내는 거예요. 가오 단위로 집집마다. 되죠? 자, 이렇게 1년에 한 번 내는 세금을 공물이라고 하는데 이걸 공납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까 이제 질문에 있었던 상공이라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물을 내는 이걸 매년 한 번씩 늘상 낸다. 그래서 상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공물 내는 게 상공이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공납하는 거 있잖아. 이게 그냥 상공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런데 자, 이 상태에서 고려시대가 되면 그러니까 매년 한 번씩 특산물을 현물의 형태로 내는 이 세금에다가 세금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그게 뭐냐면 별공이에요. 별공. 그래서 별공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요건 이제 실제로 근데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거야. 스페셜한 공납이야. 그러니까 매년 내는 거 말고 국가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예를 들어 재정 여러 가지로 좀 어렵다 또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어서 좀 어렵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재정 확보를 위해서 특별하게 세금을 추가로 걷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 올해는 이러니 한 번 더 내라 얼마큼을 더 내라 이걸 뭐라 그래? 별공이라 그래. 야,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 정대사회 군주는 진짜 연례 편했던 거야. 맞죠? 그래서 재정 운영 잘못해도 그냥 세금 그냥 한 방 그냥 더 거두면 되고 그렇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하물며 코로나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도 예를 들어 뭐 추가 뭐 세금을 걷겠다 그러면 막 국회에 가서 뭐 야당들한테 막 또 막 뭐 욕먹고 뭐 하고 막 그러고 막 그래도 막 통과되는데 막 시간 걸리고 또 뭐 어떤 건 또 안 되고 막 그러잖아. 근데 정대 사회는 참 진짜 편하긴 편했을 거야. 그지? 그냥 뭐 세금 내라 막 이런 막 그렇게 하고. 그죠? 자, 어쨌든 간에 보세요. 이게 별공이야. 그럼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냥 공납, 공물이 상공. 됐죠? 그 다음에 스페셜하게 원래는 없었던 건데 추가되는 게 야 오늘날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지. 그렇지? 국가 재정을 가지고 정부가 그렇게 하물며 용도를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걸로도 난린데 국민한테 세금을 더 내라? 만약에 대통령이 예를 들어 뭐 코로나로 뭐 얼마씩 세금을 더 얻겠다? 제가 볼 때는요. 탄핵당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됐다고. 그게 뭐라고요? 별공이라고. 됐죠? 그 다음에 진상이 진짜 웃긴데 진상은 뭐냐면 이거예요. 진상은 이게 좀 어이없는데 원래는 지방 세력가가 그 예로부터 중앙에 있는 왕에게 예헌이라는 방식으로 예헌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원래 인사했던 거야. 됐죠? 이게 진상이야. 그러니까 지방에서 진상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진상은 지방에서 그러니까 지방 세력가가 중앙에 있는 왕한테 인사했던 거야. 그런데 조선시대가 되면 이게 완전한 중앙 집권이 돼요. 그래서 모든 지역에 조선 같은 경우에는 다 지방관을 파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려시대 진상이라는 게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면 되는데 이게 이 예언이라는 게 조선이 되면 진상이라는 이름으로 남는 거야. 그러니까 진상이라는 건 원래는 예전에 지방 세력가들이 중앙의 왕에게 그러니까 어떤 절기나 어떤 특별한 시기가 되면 인사를 했던 건데 근데 이 진상이 지방 세력가가 아니라 조선은 완전한 중앙 집권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지방관들이 이 업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문제는 좋아. 그러면 다시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전라도 예를 들어 무슨 뭐 전주에 만약에 목사야, 그 지방관이야, 사또야, 수령. 그럼 이 사람이 예를 들어 그러면 중앙에 있는 왕한테 인사를 한다. 그럼 인사하면 되잖아. 누가 인사하지 말래? 근데 이게 너무 어이없는 게 뭐냐면 인사를 하는데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한테 현물을 걷어요. 그리고 그걸 중앙에 올리는 거야. 이걸 진상이라 그래. 되게 어이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 못 당해봤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이제 막 어릴 때 그 학교 그 학원에 있을 때 그러니까 좀 이상한 선생님이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그 학원에 어떤 선생님 중에 좀 오래되신 분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약간 팀장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그러는 거야. 이번에 이제 추석이 되는데 또는 이번에 뭐 설날이 되는데 뭐 우리 원장님한테 선물해야 되지 않겠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생각할 때는 왜 선물해야 되지? 내가 왜 선물해야 돼? 그리고 내가 그 선생님도 아니 학원에서 나한테 명절 때 그냥 뭐 조그만한 거라도 선물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내가 왜 선물하지? 내가 이런 생각했거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웃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근데 선물하자는 얘기가 사실은 결국 돈 얘기잖아. 근데 이거 돈 내는 문제인데 이거 뭐 돈 내는 거 갖고 또 뭐 안 돼요. 막 이렇게 혼자 막 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변 눈치를 보게 되는 거야. 근데 다른 선생님들도 다 가만히 있어. 근데 거기 팀장 선생 하나가 엄청 오바를 해요. 근데 막 우리 원장님 뭐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뭐 우리 그럼 조금씩 내서 합시다.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너무 막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하죠. 막 그리고 선생님도 바쁘니까 제가 백화점에 가서 사올게요.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뭐 그런 데지 뭐 조금 낸다 그러지. 그러니까 또 막 너무 막 안 한다고 막 그러기도 그렇고 제가 원장한테 왜 줍니까? 뭐 이게 막 너무 막 그러기도 그런 거야. 그렇잖아.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결국 그래서 뭘 사왔대 백화점에서. 그랬더니 나보고 그 당시에 얼마더라? 뭐 5만 원을 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미친 XX 무슨 그 당시에 말도 안 돼. 근데 이제 뭐 하여튼 그래서 뭐 이걸 뭐 30 몇만 원 주고 샀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뭐 한 6분 뭐 이렇게 막 돈 이렇게. 그러더니 이제 그 팀장이 그 선물을 이제 뭐 원장 오니까 막 원장님 막 이러면서 막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 선생님들 뭐 왔어요? 하면서 뭐 자기가 백화점에 가서 골랐어요. 막 그러는데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데 막 진짜 막 부글부글 막 끓는 거야. 됐지? 봐봐. 진상이지? 진상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방관이 중앙의 왕한테 인사하면 네가 네 걸로 하면 되잖아. 근데 어떡하냐면 인사한다는 명분으로 백성들한테 걷어. 그래서 중앙에 보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됐죠? 그래서 하나의 세금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진상이야. 그러니까 명절이나 특별한 시기에 그러니까 윗사람들한테 인사했던 것들 있죠? 이런 걸 떠올리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걸 진상이라 그래.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용어 정리 되셨죠? 자, 상공, 별공, 진상 다 된 거지. 이렇게 셋은. 그래서 실제로 이 공납의 폐단을 사실은 대동법이 없애잖아요. 그래서 대동법이 정말 중요하잖아.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상공만 대동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는 여전히 존재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페셜하게 추가하는 별공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별공과 진상이라는 건 대동법 실시 이후에도 계속 잔존하게 됩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진상과 별공은 계속 잔존해요. 됐죠? 그래서 현물징수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 상남미랑 유치미를 물어보셨죠. 자, 그럼 이제 이건 뭐냐면 대동법은 원래 특산물을 내다가 이게 폐해가 많으니까 쌀, 삼배, 목면, 동전 4가지 방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부과의 대상도 가오단위, 집집마디가 아니라 자, 토지 결수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지 결수에 따라서 사실은 쌀이나 삼배, 무명, 동전 등으로 징수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모인 세금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대동미라고 하는데, 근데 물론 삼배납부 지역은 대동미가 아니라 삼배를 냈겠지. 그지? 이게 지역별로 4개로 나눠지니까. 그런데 어쨌건 그냥 통칭 대동미라고 해요. 그럼 여기 대동미가 모였잖아요? 근데 이 세금이 2개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뭐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편하냐면 여러분이 내는 세금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내시는 세금도 실제로 크게 보면 2개로 분류되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국세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방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내시면 여러분이 사는 지역.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내가 서울시 예를 들어 용산구에 산다. 그러면 서울시 용산구로 그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이걸 지방세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내는 세금 중에는 중앙정부부처.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로 그냥 올라가는 세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국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상남미와 유치미라는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자, 그래서 상남미랑 유치미는 그냥 단어 그대로 읽으세요. 외우지 말고. 자꾸 뭐 보면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상남미는 상납, 위에다 올린 거잖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이게 국세인 거예요. 국세. 대한민국 정부로 세금이 올라가는 거야. 자, 두 번째, 유치미. 유치미는 이게 유자가 남길 유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금은 그 지역에서 걷어서 일부는 중앙에 올리고 일부는 그 지방에 남기는 거야. 그러면 그 지방에 왜 남기냐? 이 지방에서도 지방관청들이나 여러 가지 써야 될 경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걷는 세금이 오늘날 지방세와 국세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자, 대동미 같은 경우도 상남미와 유치미로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용어 다 정리했네요. 그래서 대동법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래도 사실은 좀 한계가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게 현물징수, 그러니까 별공이나 진상은 잔존했다. 그리고 나중에 중앙정부 부처가 사실은 조선 후기가 되고 나면 나중에 재정압박이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국세 비중을 높이는 거야. 상남미를 계속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관청이 남아있는 유치미가 너무 없다 보니까 지방관청이 재정악화가 돼. 그래서 이게 다시 또 농민수탈로 이어지는 또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일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동법에서 자, 이제 질문 나왔던 용어 다시 한번 정리했네요. 그래서 여러분, 저 질문하신 분 좀 대답이 되셨나요? 그래서 대동법에 자, 폐단에서 나오는 상공, 별공, 진상, 상남미. 자, 단어뜻.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 공납이 뭐라고요? 상공이고. 자, 정부가 필요할 때 스페셜하게 추가로 걷는 게 별공이고. 그 다음 원래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던 지방세력가가 중앙에 왕에게 인사했던 게 자, 조선시대가 되면 사실은 지방관으로 이게 이상하게 넘어와요. 그래서 아까 각 지역의 지방관이 중앙정부의 중앙의 왕에게 예헌이라는 이름으로 인사를 해. 특별한 날에. 됐죠?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진상. 그래서 하나의 세금처럼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마지막 상남미는 대동법 실시 이후에 걷었던 이 세금을 실제로 중앙에 올리는 국세를 상납 위로 올렸잖아. 됐죠? 상남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유치미는 자, 말 그대로 그래서 그 지역에 남겨. 그래서 지방 경비로 사용하는 걸 유치미라고 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 자,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Q&A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